프리우스 하이브리드 XLE 모델의 100% 도심 주행 연비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 연비는 20.9km고요. 도심에서는 복합 기준으로요. 도심에서는 21.5, 고속도로에서는 20.3km인데 현재 제가 시승을 이틀 동안 하고 있는데 이틀째 되는 날에 누적 연비가 20.2km가 나왔습니다. 연비 리셋을 하고요. 차량에 있는 트릭 컴퓨터에서 나오는 연비를 가지고 실연비를 측정해 보는 영상입니다. 이 차의 출력은 내연기관 기준으로 152마력에 토크 19.2 정도 되고요. 토탈 시스템 출력은 196마력입니다. 이 CVT 미션하고 매칭을 이루고 있고요. 차량 공차 중량이 1.4톤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차량 무게에 비해서는 그렇게까지 무거운 편이 아니기 때문에 190마력, 196마력 정도 되면 1.4톤 운행하는데 그렇게까지 힘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겠죠. 차고 넘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부족하다라는 느낌도 크게 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게이지에서는 EV 모드의 비율을 보여주거든요. 현재는 92%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주행을 해보면 고속도로 주행에서는 약 한 30에서 40% 정도 EV 모드 이 커버리지가 확인이 되고요. 도심에서 주행할 때는 조건마다 조금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65에서 75 사이 그 정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현재 연비는 25.3km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6.9km도 나오고요. 중간에 이 신호대기에서만 제가 영상을 잠깐 끊을 거고요.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계속해서 이 시승기처럼 하지는 않고요. 중간에 비는 구간이 있는데 그거는 ASMR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2세대 TNGA 플랫폼은 보다 더 견고해지고요. 경량화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런 프리우스 같은 하이브리드 모델, 소형 하이브리드 모델에 어울리는 슈시라고 생각이 되고요. 서스펜션은 앞쪽에 맥퍼슨 스트럿, 뒤쪽에 WC7의 독특한 서스펜션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코너에서 주행을 할 때 와인딩 로드에서 제법 괜찮은 코너링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륜구동 차량에서 이 정도 밸런스 쉽지 않은데요. 역시 토요타의 오랜 노하우가 집약된 차량이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부분도 만족을 시켜줬지만은 이전에 비해서 확실히 좀 다이나믹한 느낌들을 받게 되고요. 파워트레인의 개선도 마력이랑 토크가 올라갔기 때문에 연비도 물론 개선이 됐지만 힘에 있어서의 이 부족한 부분들이 충족이 되면서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을 받지 않나 싶습니다. 외관에서 느껴지는 스포티한 느낌뿐만 아니고 이 킥다운 같은 거 했을 때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 모드에서 킥다운 같은 거 했을 때 치고 나가는 느낌도 제법 괜찮았고요. 토크감도 두둑한 편이었습니다. 현재 약 1km 정도 제가 주행을 하고 있고요. 연비는 23.8km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잔진동 같은 것들은 크게 거슬리진 않았는데요. 이 소음 부분은 아무래도 이 하이브리드 차량이긴 합니다만은 소형이다 보니까는 노면 소음은 저는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상대적으로 이 풍절음, 특히 이 부분에서 시속 한 100에서 110 정도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풍절음 같은 것들이 이전에 비해서 급격하게 커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물론 이제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많이 조용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대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1.1km 주행을 했고 누적 연비는 25.1km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토요타 코리아의 시승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13,671km, 13,000km 정도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 시승 차량으로 13,000km 정도 주행을 했기 때문에 상태가 그렇게 좋을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내구성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운전을 하면서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고요. 19인치 휠 타이어 스펙이라서 글쎄요 조금 오버스럽기까지 하는데 외관에서 봤을 때 너무 예쁘죠. 이 스포티한 외관과 더불어서 큼직한 휠이 딱 이 측면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확실히 보기는 좋은데 승차감 측면에서는 꼭 한번 시승을 해보고 선택을 하시라고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연비가 20km 이상이다 이런 얘기 하면은 어떤 분들이 어떤 차도 20km 나오고요, 모두 나오고 막 디젤이랑 여러 가지 차량들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복합 기준으로 20km 이상의 연비, 도심에서도 20km, 고속도로에서도 20km, 복합하고 도심 주행에서도 20km가 넘는 연비를
갖고 있는 차량은 제 기억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도심주행 연비, 실연비를 측정하고 있고요. 현재 1.5km 주행했고 누적 연비는 22.9km입니다. 고속도로나 국도에서 정속 주행했을 때 연비 20km 넘는 차량이 꽤나 있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복합 연비 그리고 도심주행 100% 도심주행만 했을 때에 20km 이상 나오는 차량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이 앞에 앞유리창이 많이 뉘어 있고 캡포드 스타일이라고 하죠. 앞쪽으로 이렇게 길게 뻗어 있으면서 실내 공간을 최대한으로 뽑아낸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앞유리가 많이 누워 있죠. 멀기도 멀고. 그래서 처음 차량을 받고 운행을 할 때 첫날은 되게 고생을 했어요. 적응이 잘 안 돼 가지고 이게 좀 약간 어색함이 있었는데 지금 일단 3일째 되고 있는데 적응이 완전히 된 상태고요. 그리고 운전석 같은 경우는 전동 시트 지원이 되고 있고 XLE 현재 하이브리드 시승 모델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 운전석은 전동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체감상 조수석보다 조금 더 낮게 세팅이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운전석에 앉았을 때 헤드룸 공간이 불편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키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떤 차를 타도 헤드룸의 여유가 많이 있는 편이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탔던 뭐 국산 차량들의 일부 중에서 헤드룸 공간 여유가 없는 차량이 있었는데요. 그 차량보다도 오히려 더 헤드룸 공간에 여유가 있습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누적으로 2.7km 넘어서고 있고요. 연비는 28.5km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EV 모드의 주행 비율은 90% 유지하고 있고요. 하이브리드도 뭐 직렬이 좋냐 병렬이 좋냐 직병렬 혼합이 좋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최근에 나온 차량들은 혼합된 형태로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고 각각의 장점들을 모아서 또 다른 형태를 자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EV 모드를 눌러서 지금은 사용 불가한데요. 속도를 초과했기 때문에 그런데 EV 모드를 눌러서 강제로 EV 모드를 지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드가 설정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활용을 하면 또 다른 형태의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아닌데도 EV 모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하이브리드가 나오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누적 3.2km고요. 연비는 29.9km입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지금 에코 모드로 왔는데요. 노멀 모드로 바꿔서 운행을 해보겠습니다. 스포츠 모드는 사용하지 않을게요. 스포츠 모드까지 사용하게 되면 너무 연비를 떨어뜨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셔가지고 에코 모드랑 노멀 모드 적절하게 활용을 해 볼 거고요. B 모드도 써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CVT 미션은 무단 변속기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 엔진 브레이크에 부하 걸리는 느낌 그리고 스포츠 모드에서 킥다운 같은 거 했을 때의 이 미션의 반응이 마치 전통적인 자동 변속기의 시프트 업다운하고 비슷하게 구현하려고 했는데 예전에는 되게 어색했거든요. 그 느낌이. 근데 그런 부분들도 이 세대에 와서는 5세대까지 와서는 되게 좀 많이 자연스러워졌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스티어링 휠도 소형 차량 치고는 꽤나 이 고속도로에서 보타 같은 것도 많지 않고 안정감이 좋은 편입니다. 조향에서의 안정감은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무게 배분도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 같고 TNGA2 이 셰시의 견고한 느낌도 물론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후륜 W10번 서스펜션도 영향을 주고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조화를 이루면서 운전자가 느끼는 스티어링 휠의 감각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좋게 해주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현재 연비는 26.4km, 누적 주행거리는 4.2km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방향지시등 소리 되게 독특하죠. 처음에 들었을 때 이게 뭐가 걸렸나? 이렇게 약간 가래 끓는 소리 같은 것들이 살짝살짝 들리거든요. 이런 느낌이요. 근데 또 이것도 하루 정도 지나고 나니까 금방 또 적응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간이 클러스터 같이 계기판이 되게 작게 되어 있는데요.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 위치상으로 보면은 HUD가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의 위치면
전방 시야를 주시하면서 이렇게 많이 시야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HUD가 크게 필요 없는 것 같고요. 그 토요타 렉서스 계열의 차량들이 이 디스플레이에 되게 좀 인색했었는데, 지금은 와이드 타입 고해상도가 이렇게 딱 들어가 주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불편한 느낌도 없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을 찝자면, 안드로이드 오토는 현재는 지금 유선만 지원을 해줘요. 애플 카플레이는 유무선 다 지원을 해주는데, 안드로이드 오토는 유선만 지원을 해줘서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좀 토요타 측에서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현재 주행 거리는 4.9km, 연비는 25.4km고요. 노멀 모드로 주행하고 있습니다. 도심 주행에서는 확실히 신호대기나 가다서다 하는 구간이 많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모델이 현 시점에서는 굉장히 좀 혜자스러운, 가장 적합한 파워트레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전기차가 물론 대세이긴 합니다만은, 글쎄요, 아직까지는 뭐 충전 인프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사회적인 이슈들도 있었죠. 그리고 집에서 이 충전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고 하면, 회사나 집에서 아니면 양쪽 다 충전을 할 수 있는 조건이면 뭐 전기차 사도 충분히 유지하시기에 불편함 없을 것 같고요. 둘 중에 하나라도 충전이 안 되면, 소위 말하는 이 집밥을 먹이지 못하면은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이런 차들 선택하시면 EV 모드 커버리지가 워낙에 폭이 넓기 때문에 전기차 그렇게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 EV 모드 주행 비율은 현재 78% 유지하고 있고요. 누적 주행 거리는 5.8km, 연비는 리터당 22.3km 유지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공기압은 렉서스 토요타 측에서, 렉서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토요타 측에서, 메이커 측에서 제시하기로는 앞 타이어가 35고요, 뒷 타이어가 32, 33으로 해서 앞쪽이 조금 더 많이 넣고 뒤쪽을 조금 덜 넣게 되어 있는데, 날씨가 추워지니까 타이어 공기압 센서가 떠가지고 현재는 지금 앞뒤 모두 36에 맞춰 놓고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말고 이 에너지 흐름도를 켜놓을까요? 그러면 모터로 구동되는지, 전기 충전되는지, 아니면 엔진이 구동되고 있는지, 이렇게 에너지 흐름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6.5km, 누적 연비는 19.9, 19.7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EV 모드 주행 비율은 70% 유지하고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노멀로 주행하고 있습니다. 뒷좌석 등받이 각도가 조금만 더 뉘어져 있었으면 좋겠고요. 생각보다 디자인에 비해서는 헤드룸 공간이 그렇게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시트도 그렇게 안장이 두툼한 건 아닌데 생각보다 착자감 나쁘지 않았고요. 근데 이제 차량 가격대를 생각을 해보면, 뒤쪽에 열선이라든가, 앞쪽에는 열선하고 통풍 모두 다 있거든요. 뒤쪽에 열선 시트가 없다든가, 후석 에어벤트가 없다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없는 부분들은 국내 소비자분들이 조금 아쉬워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현재 주행거리는 7.1km고요. 연비는 20.7km 유지하고 있습니다. 클러스터가 이렇게 연비 볼 수도 있게 되어 있고요. 가운데로 이 원을 모이게 해서 렉서스 토요타 계열에서 좀 스포티한 느낌을 낼 때 내는 그런 디자인도 깔끔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을 한 곳에서 다 볼 수가 있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와의 거리 조절 4단계로 유지가 되고, 가속과 감속도 제법 자연스러운 편이었고요. 라인 유지하는 조향 보조 같은 경우도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치우쳐지지 않고 비교적 가운데 유지하는 그 능력이 괜찮더라고요. 어색하지 않고. 현재 주행거리는 7.5km고요. 연비는 21km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노멀 모드에서 B 모드 많이 써봤는데 B 모드를 쓰니까 확실히 연비가 좀 떨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근데 B 모드를 쓰게 되면은 엔진 브레이크 걸면서 이 배터리 충전되는 게 속도가 좀 빨리빨리 충전되는 게 바로 눈에 보이더라고요. 스티어링 휠의 열선이나 이 앞유리 끝부분에 성에 꼈을 때 아니면 외부에서 보면 이 와이퍼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부분에 겨울에 얼어가지고 와이퍼가 얼어붙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녹일 수 있도록 앞유리 요 끝부분에도 열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소한 부분들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은 몇 가지 아쉬운 옵션도 있지만 또 이런 옵션들은 꼼꼼하게 토요타가 잘 챙겨줬습니다. 이게 어떤 게 좋다 나쁘다 뭐 맞다 틀리다는 아니고요, 각구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가치 기준을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호불호가 조금 나뉠 수 있는 포인트이기도 하죠. 주행거리는 7.8km, 연비는 21.6km입니다. 확실히 B모드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일반 모드로 주행을 하니까 이 미션이요, 일반 모드 드라이브 모드로 주행을 하니까 연비가 다시 또 쭉쭉 올라옵니다. 지금 바깥쪽 날씨가 8도에서 9도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날씨가 따뜻할 때 이런데 진행하면은 바로 그냥 EV 모드로만 쭉쭉쭉 달리는데, 예, 지금 다시 EV 모드 전환이 됐고요. 엔진이 날이 따뜻할 때보다는 조금 더 많이 개입되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요. 직전 세대에 비해서 저는 디자인이 이 전전 세대는 마음에 들었었는데 이 전 세대는 제 취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호불호가 조금, 디자인이라는 게 개인 영역이고 또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이 많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보는 기준이 많이 다르죠. 제 기준에서는 이 전 세대는 조금 적응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는데, 이 모델은 처음 딱 봤을 때 그 헤드해머 타입이라고 하던가요, 크라운에서 봤던 범퍼가 위까지 이렇게 올라와서 C커브 그리면서 그 안으로 헤드램프랑 범퍼가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아주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눈에 되게 확 들어왔어요. 마음에 들었고,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윈드실드 이렇게 많이 낮게 누워있어도 이렇게 쭉 올라오는 그 느낌이 전에 없던 이 참신한 시도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그게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19인치 휠 타이어 스펙이 차량 크기나 이 하이브리드라는 컨셉을 감안해 보면 약간 오버스러운 스펙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요, 승차감 부분은 꼭 시승을 해보고 이 차를 선택하시기를 추천을 좀 드립니다. 이 전세대의 그 승차감하고 많이 달라요. 꼭 타보시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현재 누적 주행거리는 8.8km, 도심에서만 100% 도심에서만 8.8km 주행을 했고요. 연비는 22.5km 유지하고 있습니다. EV 모드는 71% 정도 유지하고 있네요. 차량 운행 정보에서 현재 이력을 보고 있는데요, 시동 후 평균 속도는 15km로 나오고 있고요. 이력을 보면 요 직전에는 23.6km, 최고 기록이 23.6km였고 현재 연비는 최근 연비는 22.6km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배터리 충전 상태가 어느 정도였느냐에 따라서 이 연비에 영향을 주는 거는 맞지만, 처음에 출발할 때는 한 30% 정도, 충전 잔량이 한 30% 정도 돼 있는 상태에서 연비 리뷰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9.1km, EV 모드 비율은 72% 유지하고 있고요. 연비는 22.0km입니다. 도심 주행만 10km 이상 주행을 해볼 예정이고요. 현재 9.2km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평지만 운행을 하진 않았고요. 약간의 언덕 구간도 중간중간에 있었고요. 현재도 조금 언덕 구간입니다. 현재 누적 주행거리는 9.6km고요. 연비는 21.2km고요. EV 모드의 주행 비율은 전체 주행의 73%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이면 주로 이제 연비나 효율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고, 어떤 스포티한 주행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좀 내려놔야 됐었는데, 현 세대 모델에서는 그런 부분들까지 잡았습니다. 거기다가 디자인이나 인터페이스 부분에 많은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말끔히 개선이 됐고요. 현재 주행거리는 10.1km, EV 모드 주행 비율은 72%, 연비는 20.5km입니다. 예전에 하이브리드라고 하면 엔진 소리 무웅 하고 나면서 밟아도 엔진 소리만 윙 하고 소리가 나고 잘 안 나가고 답답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하이브리드 선택하셔도 달리기 같은 거 절대 포기 안 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잘 달려주거든요. 또 EV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주행 거리는 10.6km, 연비는 20.3km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달려도 프리우스 가지고 한 자릿수 연비 뽑아내기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서킷에서 계속 돌면은 모를까, 고속도로에서 스포츠 모드 놓고 열심히 달려봤지만 한 자리 나오기는 정말 힘들었고요. 아무리 안 나와도 뭐 15, 16? 그 밑으로는 제 실력으로는 안 내려가더라고요. 현재 주행거리는 11.1km고요. 연비는 21.3km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V 모드의 주행 비율은 73%, 70% 이상 유지를 했고요. 도심 주행하면은 65에서 75 그 사이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네, 영상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주행거리는 12.1km, 100% 도심 주행만 진행을 했고요. 최종 누적 연비는 22.7km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EV 모드의 주행 비율은 76%, 76%.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5에서 75 그 사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현재는 76%까지 유지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100% 도심 주행 연비 22.8km, 지금 23km로 됩니다. 23km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